오늘은 유럽 자유여행 일정 짜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생각보다 유럽 자유여행 일정 짜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고요. 여기다가 계획을 짜는 이유는 해외에서도 이 인터넷으로 언제든 수정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점 용이해서 여기다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엑셀이랑 기능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필터링도 다 가능하고 관리가 편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유여행 일정 짤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일단 여행지 선정이겠죠. 직관적으로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해보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파리 가볼 만한 곳 이렇게 쳐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진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제가 이 도시를 관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곳들을 마킹을 시작을 해요. 마킹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구글맵에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에펠탑을 꼭 제가 가봐야 돼요. 그러면 에펠탑을 검색을 해서 누른 다음에 여기 저장 기능이 있거든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새 목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2024 유럽을 하고 이미 만들어 놨는데 딱 지정을 해놓으면 그 스티커들로 따로 표시가 돼서 나타나요. 가고 싶은 곳들을 이런 식으로 마킹을 쭉쭉쭉쭉 해놨으면은 놀랍게도 루트가 생겨납니다. 가까운 곳들을 묶어서 다녀오는 게 효율적인 여행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먼저 다녀오고 요렇게 하루 다녀오고 요렇게 다녀오고 여기 근처에 있는 곳은 요렇게 하루 다녀오면 되겠구나 라고 그 러프한 일정이 나오게 돼요. 요 일정은 이 각각 관광지마다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언제 휴무인지 같은 날 가고 싶은데 같은 날 안 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구글맵에 마킹하실 때 이런 식으로 그 정보가 나와요. 조르주 퐁피두 센터라는 곳인데 근데 화요일날 휴무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묶어서 화요일날 가려고 했다. 근데 화요일날 휴무인 곳이 있으니 이곳은 통으로 수요일날 가고 이곳을 화요일날 가면 되겠구나 라는 계획이 차근차근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계획들을 여기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행 다니다 보니까 조금 필요하다 싶은 필수 항목들을 행에 제목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날짜 시간은 있어야겠죠? 소요 시간은 하루의 일정을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음 일정 넘어갈 때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알려고 소요 시간도 꼭 적고요. 이 두 개는 꼭 필요한 항목이에요. 주소는 어디인지 대부분 주요한 내용은 여기에 적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여행에 가기 위해 부가적인 설명은 비고에 적고 있습니다. 여행지의 운영 시간은 여기 따로 빼서 적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운영 시간에 따라서 일정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글 속에 섞여 있으면 나중에 구분해서 묶어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운영 시간은 따로 적어 놓았고 비용 따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유는 어느 도시에서 얼마를 썼으며 얼마를 환전해야 하는지 엑셀에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가고 싶은 곳들을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하고 운영 시간까지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행 일정에 적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적을 때는 휴무일 참조해서 날짜까지 함께 적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아직 출발일, 도착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1일차, 2일차, 3일차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돼요. 그치만 휴무일은 꼭 이런 식으로 같이 적어두시면 1일차 월요일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 1일차 거를 3일차로 바꿔야겠다. 나중에 그런 식으로 수정해서 계획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셔도 정리 사실은 다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파워제이입니다. 여기서 광기로 짠! 각 여행지마다 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써놨어요. 이유는 어차피 가서 구글맵으로 또 찾아볼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이 도시에서 얼마가 필요한지 또 이동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야 하루 일정을 시간이 부족했다면 조금 더 러프하게 짜거나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다 써놨어요. 이것까지는 사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넉넉하게 일정을 잡았다 싶으시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파워제이는 이렇게 합니다. 계획을 찢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맵에 다시 가서 길 찾기는 다들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베르사유 궁전에서 루브르 박물관 검색하면은 이렇게 그 경로가 나오잖아요. 비용도 다 나오거든요. 딱 누르면 1시간 저는 넉넉하게 5분이라고 적어놨네요. 12시까지 관광을 한다고 치면 빨라봤자 2시에 루브르 박물관에 도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시에 도착을 하면은 참 아름다운 여행이고 너무 힘든 여행이에요. 이 사이에 점심시간이 껴있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이동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점심시간까지 넉넉하게 포함해서 2시간 잡으면 4시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면 사실상 하루에 뭐 2개, 3개밖에 관광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절대 넉넉한 여행 일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는 7시까지 운영을 하는 곳인데 다행히 도보로 13분 정도 걸리는 곳이어서 야경은 보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추가로 넣어놓은 곳이에요. 나는 여기까지 갈 힘이 없어 하면 이걸 빼기도 합니다. 일단 일정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놓는 이유는 여행에 갔을 때 생각보다 여기 1시간밖에 안 봤어. 2시간밖에 안 봤어. 그러면은 시간이 2시간 남잖아요. 그 2시간 남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환전하시는데도 꽤나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돈 준비가 필요하겠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교통권이 달라요. 그래서 이동을 어느 정도 하는데 어느 교통권을 사는 게 나에게 맞겠구나를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해드려요. 유럽에서 기차를 구매하거나 하는 경우에 최근에 오미오라고 너무 편한 플랫폼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어플이 있는데 그 모바일 어플에 탑승권이 다 있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예매도 스카이스캐너나 카카오택시 해보신 분들은 다 한 번에 찾아보실 수 있으실 정도로 편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오미오에서 기차 같은 것들 다 예매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들은 보통 네이버가 저렴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해외간 항공권들은 네이버에 안 나오는 것도 많기도 하고 스카이스캐너가 아무래도 좀 많았습니다. 숙소는 아고다를 추천해드려요. 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품고 있고요. UI도 확실히 편리하고요. 여기 보면은 더 저렴한 요금 발견 시 차액을 환불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아고다가 가장 저렴하기도 했는데 이 문구를 보니까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최저가 보장까지 해주는데 여기서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숙소는 아고다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어요. 비용을 쭉 내리면 단위가 다 다를 거잖아요. 내가 하나로 쓴 것도 있고 유로로 쓴 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 제가 함수를 걸어놨어요. 이렇게 비용열에 있는 것들 중에 화폐 단위가 유로인 것들을 다 더해라. 그리고 비용열에 화폐 단위가 프랑인 것들을 다 더해라. 여긴 리라인 것들을 더하고 원인 것들을 더한 거겠죠. 그래서 총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화폐가 다른데 어떻게 원으로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현재 환율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혀줬어요. 지금 유로는 1485원이고 리라는 39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함수를 보면은 위에 다 다른 화폐를 더한 게 아니라 환율이 입혀진 원화를 더해 놓은 금액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일정이 이미 한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죠. 국가 간 이동도 2번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4번 타는데도 이 정도 비용이면 굉장히 저렴해요. 네, 여기서 더 추가가 되겠지만 패키지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이다. 이래서 자유여행 가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저렴하고 유럽 여행 말고 다른 해외여행에도 적용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